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방송은 플랜트 조선 분야 AI와 디지털 트윈 혁신 전략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세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또 아주 첨단 토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데 각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이경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뭐 편안하게 제가 해왔던 일 중심으로 좀 설명을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시간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오라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사업부 한국지사장을 맡고 있는 박재만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상으로, 방송상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으로 촬강제나 이제 배관제들을 중개거래할 수 있는 스틸부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마케도메트를 대표 조윤기라고 하고요. 저희가 물론 뭐 그 AI나 아니면은 디지털 트윈 관련된 뭐 직접 깊이는 옆에 계신 교수님이나 상무님보다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기술을 적용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아무래도 크다라는 토픽은 이제 AI, 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이제 혁신 전략이라는 말은 이제 또 뭐 스마트 워크 이렇게 뭐 혁신적으로 일하자 이거죠. 옛날처럼 뭐 이렇게 좀 힘들게 어렵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들 이런 걸 좀 줄이고 아마 우리 그 오라클이나 이런 데서는 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워크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또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오늘 그 이거를 하는 하는 이유가 우리 조금 있으면은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이제 좀 그 바닥을 깔고 이제 이걸 들으시고 더 궁금하시면 그때 많이 오셨으면 네. 좀 좋겠습니다. 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을 제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조선해양공학과 인하대학교 이경호입니다. 뭐 저는 그 지난 한 3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조선 분야의 설계를 지능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도 보이시겠지만은 저희 연구실의 이름이 Intelligent Design Engineering Automation Lab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의 개념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지능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뭐 기초부터 시작을 해왔고 제가 인하대학에 와서 한 15년 전부터 이제 증강현실 기술들을 이 조선 산업의 전반적인 곳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원래 CAD 기반의 설계를 중심으로 이제 자동화하는 연구들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증강현실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런 설계 컨텐츠들을 잘 증강시켜서 설계나 생산이나 그 다음에 운용이나 여러 쪽에서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인데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저는 또 이 부분이 뭐 직접적인 저의 전공이라기보다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증강현실들을 기본적인 스마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원격지 간에 서로 협업을 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같이 아우러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주제도 스마트 워크를 만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선이 지난 40년 동안 세계 1위를 지켜오고 있고 근데 지금은 상당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singularit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뭔가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겠다.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것들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 워크나 에서 기본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한 뭔가 새로운 점프가 필요할 것 같다는 관점에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우리의 성장 한계, 조선 분야, 특히 저는 뭐 조선에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해양 분야의 이런 한계와 또 도약의 필요성, 그 다음에 제가 해왔던 조선 해양 분야의 지능화 기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스마트웍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웍이 도대체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웍은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 기술들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연구하고 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무림의 고수들이시니까 제가 도대체 저 친구가 무슨 얘기하나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고민해오던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조선 분야가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조선 기술보다 이제 초격차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아주 따끈따끈한 2023년 12월에 맥켄지 코리아의 리포트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980년대에 아무래도 조선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세계 최고의 어떤 산업군으로 분류가 됐다가 점점 이제 다른 첨단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조선은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선은 세계 1위의 자리들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조선은 앞으로 40년을 우리나라의 정말 핵심 기간 산업으로 또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주제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저희 나라 조선소뿐만 아니고 전 세계 조선 분야의 가장 핵심 화두는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자율운행 자동차가 있다면 조선도 자율운항 선박이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에도 왼쪽에 보듯이 이런 여러 레벨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나누어서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한 4년째 저희 나라 전 규모로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조선소들은 지금 오른쪽과 같이 스마트쉽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선박의 안림지도록 하는 여러 기술들, 그 다음에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경제 운항이나 관련된 여러 기술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것들이 육상에 있는 원격지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런 선박들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각 조선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런 빅데이터, AR, IoT, 뭐 드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디지털 트윈이 여기 핵심 기술로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것들이 왼쪽에 있는 이런 자율운항 선박으로 갈 것이고요. 이런 자율운항 선박을 통해서 완전한 무인 선박으로까지 확장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선박에서 스마트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핵심 기술들이 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면 저희가 각 지금 대형 조선소들만 여기에 우선 표시를 해놨는데, 각 조선소들이 조선 야드에 있는 여러 디지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니터링하거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야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의 어떤 상태들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마트 선박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결국 이 조선 산업 분야의 스마트는 결국 이 세 꼭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조선소들이 스마트 야드를 구축하죠. 스마트 야드를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인 선박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선박, 이 선박은 더 많은 기간 운항을 하면서 여러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선박의 이런 그 디지털 데이터를 운항을 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또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스마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즉 엔드-투-엔드 프로세스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관리되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에 저는 스마트 데이터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운데 넣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잘 만들어지고 이게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어떻게 잘 활용되고 끌고 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개념들 속에서 제가 지난 15년 동안 그러면 조선 분야에서 스마트워크가 도대체 그러니까 야드에서도 스마트 야드를 만들어야 되고, 선박을 운용하면서도 스마트 쉬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갈 텐데, 이런 스마트 워킹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 듣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그냥 생각이고, 이 키워드에 따라서 저희들은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리얼타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보를 내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얻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입니다. 인터랙티브하게 어떤 서로 상호 간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보가 원웨이로 가는 게 아니라 쌍방향에 내가 원할 때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서 그 정보를 주기도 하고, 내가 어떤 정보를 주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도 하는 이 인터랙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포터블 개념이 중요하더라. 모빌리티 개념이죠.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야드들을 구현하면서 있어서도 이제 웨어러블 기기 좋긴 한데 이것들이 현장에서 진짜 쓰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대두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찌되든 앞으로는 포터블 가야 된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강현실 기술들이 CAD 정보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포터블 장비에서 그런 정보들을 가시화하거나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소스나. 그래서 얼마나 정보들을 가볍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저희가 정말 수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보를 이거 좀 필요한데 줄래? 이런 게 아니라 내 작업자의 환경이나 모든 상황에 따라서 주변의 시스템이 나에게 그 정보를 푸시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돼야지 이런 스마트 워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저는 옛날에 이런 비긴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설계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정보를 선박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운용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 설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스마트쉽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 디커미셔닝, 폐기 때까지도 아마 이것들이 쭉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 사이클 동안을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은 오히려 요즘은 이 가운데 미들 오브 라이프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핵심 개념은 스마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 기술이 뭐가 있을까? 물론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우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5개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seamless value chain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데이터가 설계 때부터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런 생산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선박에 적용이 돼서 운용이 되고 폐기 때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조선사에서 선박을 건조하는데 관련 전후방의 산업들이 어떻게 그 정보들을 같이 효율적으로 공유할 것인가. 그 정보가 어떻게 심리스하게 흘러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 크로스 리얼리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증강현실 기술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MR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나가자. 그 다음에 협업할 수 있는 메타버스 개념의 시스템들을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고, 스마트 오퍼레이션, 이런 스마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작업자나 현장에서 작업을 지원할 것인가. 결국 중요한 것은 인력이 점점 현장에도 줄어들고 전문 인력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정보가 서비스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인텔리전트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seamless value chain이라고 했는데 해운,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이제 선박, 그 다음에 조선사의 shipyard, 그 다음에 주변에 스마트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에서 기자재 업체, 이런 업체들이 요구가 나오고 배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선박이 만들어질 때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이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런 배들이 만들어서 결국 현장에 다시 투입돼서 활용되는 이런 seamless value chain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각자 도생에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스마트 데이터라는 걸 했죠. 스마트 데이터라는 게 상당히 좀 개념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 들어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 이런 성과 달성적 활용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 중에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를 스마트 데이터라고 정의하고 각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어떤 프로세스 중에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효과를 서로 공유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장의 니즈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반영해서 어떤 상호 이 관계자들이 서로 컨센서스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이런 스마트 데이터들이 효율적으로 들어와서 시밀리스하게 흘러가면 이 물고기가 앞으로 살이 붙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저희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차현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15년 동안 CAD 기반의 증강현실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증강현실 기술들을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때 애플리케이션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일이 또 다시 조선소나 아니면 관련 기업들이 일일이 다 또 외주를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프레임워크를 지원해서 그래도 쉽게 좀 스스로 만들어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증강 개체들을 가시화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가시화하고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보면 어떤 정보들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정합을 해야 되는데, 가시화해서 이런 정합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처음 우리가 증강현실의 가장 핵심인 마커 기반의 증강으로서는 현장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 기반의 이런 마커리스 이런 연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들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메타버스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협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이런 여러 지금 조선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특히 조선은 선박과 육상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야드에 있는 서로 떨어진 야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환경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야드의 훈련 아니면 뭐 검사, 설계 리뷰 이런 쪽에 적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시면 뭐 저희가 이런 것들 컨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자기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잡으면 이런 저작 도구를 가지고 쉽게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오퍼레이션은 이런 스마트 데이터들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요즘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그다음 툴박스 미팅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이런 스마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R에서도 영상 인식들을 통해서 작업자의 안전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또 선박의 조선소에 이런 선박은 블록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만들어지는데, 그것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블록들이 야드에 어디에 어떻게 적치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서 인공지능으로 그것들을
그다음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자율운항 선박의 원격 유지 보수입니다. 그래서 메인터넌스 워크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원격지에서 육상에서 육상 전문가가 선박의 이런 초보자일지라도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통신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통신 환경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레벨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잠수함이나 이런 쪽에 좀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통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챗봇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거기서 이런 메인터넌스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제가 막 키워드들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스마트웍은 저희가 앞으로 한국 조선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초격차를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블록이다. 이제 거기에 핵심은 지능 AI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잘 어우러져서 정말 우리의 핵심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저는 핵심이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면 인공지능 되면 사람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조선에 기반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이제 교육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코멘트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노력하고 좋은 인재를 잘 길러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박재만 대표님이 지사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네, 뭐 네. 예, 다시 한번 인사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옆에 계신 저도 이경우 교수님께서 저도 8년 만에 원래 아시던 분인데 뵈가지고 간만에 또 주옥 같은 강의를 들어가지고요. 저는 한국 오라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사업부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박재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한국 오라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사업부를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저희 사업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머신러닝, BI 플랫폼인 저희 얘기로는 CIC라고 합니다. Construction Intelligent Cloud, 약어로는 CIC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가 저희 오라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사업부에 대한 비전과 미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저희 사업부 설명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DBMS 데이터베이스죠. 및 ERP 솔루션 프로바이더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라클 입사해서 보니까 오라클의 큰 강점은 그것도 있지만 8개 산업별 전문 솔루션 사업부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리테일,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바이오, 이쪽 산업에 적합한 IT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부가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건설 및 엔지니어링, 물론 조선, 해양, 그다음에 플랜트를 다 포함합니다. 이쪽을 맡고 있는 전문 IT 솔루션 사업부입니다. 영어로는 저희 사업부를 CEGIU로 약어로 쓰고 있고요. 현재 저희 사업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IT 솔루션들, 플랜트 조선, 해양, 건설에 필요한 IT 솔루션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부의 인력들은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3,000명 정도 되는 인력들은 주로 건설 및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조선 해양 쪽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뭐 CII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CII에서 나오는 클라우드입니다. 프로젝트 팀의 예측 가능성을 통한 시기적절한 방식의 사전 예방적인 활동은 프로젝트 조직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참고 문구 있죠. RR291-11. 이 부분이 저희 사업부 비전, 미션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의 정체성은 이 보이는 얘기처럼 프로젝트 전반적인 사업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혁신적인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경호 교수님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얘기 듣다 보니까 아마 저희 오라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사업부랑 오랜만에 뵀는데 듣자마자 협업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 사업부는 글로벌 건설 산업 및 IT 선도 기업들 또 유수히 많은 연구소 그다음에 대학교들과 업무 협약을 가지고 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에 대한 결과물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에 미국 시카고하고 호주 시드니 쪽에 요 근래에 생겼습니다. 실제 플랜트 건설 현장에 조그만 유닛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선진 IT 건설 산업 IT 솔루션들 그다음에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미래의 건설 및 플랜트 조성 현장의 기술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구조물들은 저희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제가 부르고요. 이 이노베이션 랩은 고객분들께서 직접 예약을 통해서 무료로 저희가 견학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는 아까 이경호 교수님이 발표하신 웨어러블, 포터블 그 주제를 봤는데요. 그런 스마트 고글들, 이 글로벌하게 이 스마트 고글을 공급하는 공급사가 있습니다. 업체 이름은 제가 방송이라 이제 얘기를 못 하겠고요. 그 업체랑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저희 이 오라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사업부 솔루션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 스마트 고글을 쓰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저 이노베이션 랩 현장 쪽에 걸어가다 보면 어떤 위험 지역인지 뭐 이런 것들이 스마트 고글을 통해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직접.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작업자들에게 위험 지역임을 알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경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조선해양 쪽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여기랑 결합을 해가지고 같이 시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부 오늘 뭐 방송인데 저희 사업부만 너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줄이겠습니다. 저희 사업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0년 이상의 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 쪽에 비즈니스를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건설 플랜트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근간으로 오라클이 DB에 강한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그거를 토대로 고객들에게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될 AI 서비스 빅데이터, BI 플랫폼에 대해서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는 이런 배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메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메일 주제는 Construction Intelligent Cloud라고 불리우는 서비스입니다. 약어로는 CIC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IC는 복잡하고 다양한 플랜트, 그 다음에 조선산업, 건설 산업들의 어려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조기에 가시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리고 BI, 비즈니스 인텔리전트죠. BI로 구성된 오라클 저희 CGIU의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AI 서비스는 저희 오라클 자체 엔진이고 기술이고, 참고로 오라클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오라클은 요 근래 코히어라고 하는 생성형 AI 엔진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아마 코히어라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코히어는 잘 알고 계시는 챗GPT랑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챗GPT는 범용적인 AI 형태 생성형 AI라고 한다면, 코이어는 이러한 인더스트리 산업군에 특화된 생성형 그 AI 엔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지만 코이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생성형 AI 서비스도 곧 저희 오라클 CGIU, CIC 서비스에 탑재가 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 CIC의 메인 파트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IC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스트레이티지와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CIC는 AI 서비스, 그 다음에 머신러닝 서비스, 그 다음에 BI 플랫폼이 합쳐진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저 CIC 서비스 미들에 도식화되고 있죠. 이 서비스는 오라클이 아직은 국내에서는 좀 많이 안 알려졌는데, 오라클이 이런 클라우드 사업의 후발주자로서 지금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OCI라고 불리우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텔리전트 인프라스트럭처죠. 그쪽 위에서 CIC가 탑재돼서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CIC는 두 가지의 큰 엔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CIC 어드바이저와 CIC 애널리틱스가 있습니다.
엔진 이름과 같이 CIC 왼쪽에 있는 어드바이저는 말 그대로 사용자들, 고객분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CIC 애널리틱스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고객분들의 의사결정, 프로젝트 의사결정이 되겠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CIC 이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 오라클 CGIU 솔루션이겠죠. 중앙 상단에 보이는 에이코넥스라든지 잘 알고 계시는 프리마베라 P6, 텍스투라, 유니파이어 같은 제품에는 이미 플러그인 형태로 장착이 돼서 현재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저희 CGIU의 솔루션을 쓰고 있지 않은 고객들, 예를 들어서 뭐 인하우스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서드파티 솔루션들, 커머셜 솔루션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 CIC랑 결합해갖고 어떤 AI 서비스, 머신러닝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시면 약간의 컨피규레이션과 컨설팅을 토대로 저희가 CIC 서비스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CIC에 조금 디테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CIC 어드바이저가 제공하는 예측 인텔리전트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예측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것은 CIC 어드바이저에 들어있는 하나의 기능이고요. 이는 선제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이미 존재하는 그 고객의 데이터를 CIC 어널리틱스라고 앞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어널라이시스를 가능케 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고 이 분석된 내용을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모델로 생성을 합니다. 그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CIC 어널리틱스가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치게 되겠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고객께서는 조기에 일정이라든지 안전, 아니면 리워크, 재작업이죠. 재작업, 소송, 많은 클레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조기 발견은 안 보이는 프로젝트 리스크를 사전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사전에 발견이 되면 리스크가 더 이상 아니죠. 해서 프로젝트에 많은 베네핏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스케줄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리스크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공사 스케줄의 경우 스케줄 지연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키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저희 CIC 예측 모델에 보면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이 위험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제품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초정밀하게 그 위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CIC 어드바이저 내에는 위험 레이더라고 하는 게 항상 그 자동차 레이더랑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항상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레이더가 보이는 저런 크라이테리아라고 하죠. 이 위험이 될 수 있는 크라이테리아, 요인들을 저희가 오라클 CGIU가 먼저 세팅을 해 놓습니다. 저런 윈자를 가지고 레이더가 항상 그 고객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크라이테리아를 저희가 세팅해 놓은 것 외에도 고객이 원하는 형태대로 크라이테리아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스페시픽하게 나오는 크라이테리아들에 맞춰서도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로 세팅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팅된 크라이테리아를 중심으로 저희 CIC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어드바이저는 항상 실시간으로 고객의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같이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이 CIC 어드바이저 내에 있는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어드바이저는 위험 레이더는 결국 그 앞에서 세팅했던 그런 위험 요소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숨겨진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들은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되겠죠. 아까도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험 자체를 사전에 이렇게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경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리스크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결국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팀이 되겠죠. 그쪽에서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미티게이션 플랜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그 위험 인자들은 기존에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과거 실적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 데이터들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위협이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그런 벤치마크까지도 가능하게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자리 자체가 제가 CIC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제 오버홀하게 이 CIC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베네핏을 드리는 걸 소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앞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CIC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측치인데요. 앞에서 제가 조금 언급했던 일정 지연이라든지 거기 일정 지연에 대한 예측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현재 CIC에서는 고객분들이 가장 빈번하고 그 다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지연 예측 좌측에 있는 거 밑으로 보면 프로젝트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 평가들도 저희 CIC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프로젝트나 회사의 개선 사항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 데이터들이 아마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 실적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벤치마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어떤 얘기냐면 결국 예를 들어서 뭐 중동 쪽에 저희가 플랜트 공장, 죄송합니다. 정유 공장을 짓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중동 쪽에 저희가 3년짜리 정유 공장을 짓는데 과거에 비슷한 지역에 저희가 정유 공장 비슷한 용량의 정유 공장을 지었던 실적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이번에 지으려고 하는 정유 공장의 뭐 스케줄이라든지 코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잠재적인 소송, 클레임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변경들에 대한 이벤트를 저희 CIC 서비스를 통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플랜트가 지어지는 위치를 보면 격오지가 많습니다. 뭐 더운 나라라든지 아주 추운 나라라든지 그쪽 같은 경우는 HSE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헬스적인 것들, 시큐리티적인 것들, 세이프티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CIC 서비스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미티게이션 플랜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도 이 플랜트나 조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위협 요소일 겁니다. 왼쪽에 제 다음으로 발표하실 대표님도 아마 저쪽 분야의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요. 이쪽 부분도 저희하고 아마 교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공급망들에 대한 병목 현상들도 상당히 큰 리스크인데 저희 CIC 요 서비스, AI 서비스를 토대로 조기에 현상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유럽에 있는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는 저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챌린지가 있었는데 저희 CIC 서비스를 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 이상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링, 설계죠. 설계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위협들도 저희 CIC 서비스를 통해서 사전에 저희가 찾아서 관리할 수 있게끔 고객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간단했지만 제가 뭐 CIC의 핵심 기능들, 그 다음에 고객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추후에 CIC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시연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답변 드리고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네. 있는 화면들이 그 솔루션에서 나온 아웃풋인가요? 예, 대표적인 고객분들이 베네핏을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는 그 널리지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같고 네. 이것도 그렇고 같고 그러면 이 안에 그 안에 있는 엔진은 뭐 어떤 엔진을 쓰나요? 이게 보통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인가요? 아니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가요? 이게? 일단 데이터 자체는 고객의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분석하는 엔진. 네, 엔진 자체는 저희 오라클이 보유하고 있는 BI 플랫폼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트. 그래서 오라클 제품이 오라클 BI라고 하는 플랫폼이 되겠고요. 그 엔진을 토대로 보이시는 것처럼 좀 그래픽하게 이렇게 표출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약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리스크 매니저면서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잘 안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안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프로젝트 중에 리스크를 특별하게 관리하는 건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으면 태형이나 이런 것도 잣대도 없는데 우리는 그거가 그냥 리스크를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사회자 아주 좋은 지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플랜트와 조선산업 저희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금은 초격차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 오라클 사업부가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사업부가 바라보는 뷰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리스크를 포함한 사업관리 역량의 한 단계 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 기술이라든지 조선 해양의 건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희 탑 티어로 올라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협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렇게 뭐 많이들 얘기하면 누구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혁신이다, 뭐 불확실성을 대비해야 된다. 근데 우리 이제 툴을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이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만들어서 그 리스크를 만들 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자 이건데 우리는 이제 그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래서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데 리스크에 대해서는 거의 근데 옛날에는 리스크가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하는 거 따라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거 새로운 환경에 오는 거니까 그 리스크를 굉장히 관리 못하니까 요새 뭐 국가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비용은 어떻습니까? 많이 비쌉니까? 아니면 중소기업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뭐 항상 제가 필드에서 이런 영업을 하면서 많이 맞닥뜨리는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어떻게 드리냐면 고객분들이 받아가는 어드밴티지나 밸류에 비하면 아주 저렴합니다. 그 무서운 말이긴 한데 저는 제가 그 젊은 시절에 그 오라클 SQL 1.0서부터 썼는데 이 회사가 점점 커지더니 많이 받아 이게. 여기 삼성 거기 개발할 때도 나중에 갑자기 오더니 CPU당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20년 전에 뭐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좀 그런 거를 해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리스크 이거가 너무 없어요.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저는 이거 제가 많이 쓰는 거예요. 요게 다 요새 그래픽 DB인데. 네, 맞습니다. 이제 릴레이셔널 DB 저도 오랫동안 릴레이셔널 DB로 SQL 스페셜리스트 오래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한계가 요새는 AI나 뭐 머신러닝은 이 릴레이셔널로다가 할 수가 없어. 키로다가 이렇게 오는 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루션이 처음에는 저는 이거 뭐야 프로젝트 매니저야 아니면 리스크 매니저 매니저 그랬는데 좀 괜찮은 적인 것 같은데 좀 이게 보편에 대해서 많이 쓰고 그 교수님도 학생들한테 이 스마트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예측하는 거가 미래는 굉장히 스마트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어느 쪽으로 연락해야 됩니까? 이거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저희 한국 오라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사업부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저희 사업부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이거
방송에 참여해서 듣고 계신 저희 동료분들이 컨설턴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팅이나 이런 창을 통해 가지고 뭔가 올려주시면 그분들께서 아마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듣고 결론적으로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BI가 많거든. BI가 네, 강한 네. 회사지 않습니까? 네, 오라클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니까 이거는 BI가 아니라 인더스트리얼 산업 AI. 네, 그러니까 산업 인텔리전스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지식을 인더스트리얼에도 조금 그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네. 또 여기 또 이제 저도 처음에 이렇게 보고 플랜트 자재 구매를 위한 AI 활용 방안 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거 보니까 그 전에 그 한 20몇 년 전에 이커머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이런 쪽으로 회사 하는 데도 많고 사실은 그 제가 하고 있는 그 항공 이런 쪽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프로큐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네. 기술 구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선 쪽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하시죠. 네, 지금 사회자분이랑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구매 자체가 그러니까 프로젝트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밸류를 차지하잖아요. 물론 플랜트 공정에 따라서 프로큐먼트가 차지하는 밸류가 차이 좀 나겠지만 뭐 작게는 50%부터 크게는 70%까지 큰 밸류를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플랜트 그 전체 생애주기 여기에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 설계라든가 시공이라든가 그 유지 보선 단계에서 많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들어가 있지만 유독 구매랑 조달 관련된 부분에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 그러니까 구매 조달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좀 짚어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적용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쪽 그러니까 플랜트랑 조선 쪽에 뭐 예지 보정 기술 그리고 또 지금은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토탈 같은 큰 이제 오일 메이저들 현장에도 기술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물 설계하는 거는 AI를 이용한다고 하시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구매 조달 쪽에는 이런 기술들이 조금 적용이 어려웠던 이유가 저희가 볼 때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자재들이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재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이즈, 크기 다 이제 그런 특성들을 다 경우의 수를 좀 이렇게 좀 나열을 하면은 220억 가지 이상의 경우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를 1번부터 220억 번까지를 다 DB에다 저장해서 그걸 불러오면서 검색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첫 번째 문제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은 데이터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검색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스펙북에는 한 가지 단어지만 이분들이 사용하신 단어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표준화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검색이라든가 데이터 표준화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이 시장에 딱 맞는 이런 자재들, 플랜트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지기 좀 어려웠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복잡한 업무들, 또 반복된 업무들을 맨파워에 다 의존해서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쪽 시장이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던 2010년대쯤만 보더라도 플랜트 산업 자체가 이제 좀 선호하는 그런 산업 분야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쪽에 20대의 유입들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노령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노령화되는 문제가 뭐 앞서 장표에서 말씀드린 글로벌하게도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전체 밸류체인을 좀 그려봤거든요. 이 밸류체인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엔드 유저부터 그리고 제일 밑에 공급하는 업체들까지 대부분 다 이런 구매하는 단계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는 AI를 통해서 이런 인력을 대체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인력을 빼앗는다기보다는 부족한 인력을 좀 채울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제드리고 있는 솔루션 자체는 이런 구매 과정을 혹은 또 판매 과정을 좀 쉽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면서 맨파워 투입을 좀 줄어드리고 아무래도 플랫폼 특성상 여기 정보가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좀 가공을 해서 시장이 좀 필요한 정보들로 제공해 드리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서비스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매하시는 분이 구매 리스트를 업로드만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이제 프로젝트 정보들을 간략하게 입력하시면 견적 요청이 끝나고요. 그리고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기존에는 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런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직접 입력하고 가격까지 입력해서 견적서를 만들어냈다면 구매자가 업로드한 정보를 바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만 입력하면 견적 제출이 끝나게 만들어놨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그 백단에서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상에서 해야 될 일들은 많아졌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저희 서비스 사용하시는 분들 해야 될 일들은 극단적으로 줄어든 거죠. 이게 마켓플레이스예요? 네, 맞습니다. 마켓플레이스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기계학습을 좀 적용한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화면은 기존에 이제 견적 요청하는 방법대로 했을 때 얼마 시간이 걸리는지, 왼쪽은 저희 서비스 사용했을 때 견적 요청에 필요한 시간 어느 정도 된지를 이제 체크를 해놨거든요. 타임레스에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뭐 2,000줄 이상의 엑셀 파일을 가지고 견적 요청하게 된다면 뭐 5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다면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면 3분 이내로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맨파워 정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는 크게 보면 3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검색 엔진 자체를 이쪽 산업에 좀 맞게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은 저희 플랫폼에 쌓이는 데이터들을 이제 잘 이렇게 축적할 수 있도록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저희 사업에 맞게 구축했고, 그리고 여기 쌓이는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오라클 안 쓰는데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마존 쓰는 AWS 쓰고 있어서. 예, 뭐 인정하기 싫지만 클라우드에 선도주자는 현재는 뭐 AWS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OCI로 대체 저희가 무섭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면은 분류 모델 그리고 검색 엔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 경우의 수를 나왔을 때 220억까지 요거는 한 번에 DB에다 다 저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20억까지를 DB에 저장하지 않고도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 덕분에 사용자들이 어떤 걸 검색하든 아니면 뭐 이쪽에서 검색하시면 되게 나열해서 검색을 하시거든요. 그 나열해서 검색한 것들도 저희가 원하는 값을 불러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 덕분에 이제 그 어떤 자재를 요청하시든지 저희가 판매자분들이랑 링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핵심이 돼서 물론 지금 당장은 견적을 편하게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견적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 거래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기본 기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덕분에 저희가 서비스를 오픈한 거는 22년 4월 달에 오픈을 했거든요. 22년 4월 달 오픈한 뒤로 이 서비스 써보신 분들이 이런 편의성 때문에 서비스 이용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추후에도 지금 당장 제공하고 있는 견적 서비스 외에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무님 말씀하셨던 CIC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리스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저희 서비스 관련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일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서 쓰는 엔진은 저기 머신러닝 정도일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챗GPT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신러닝이 약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챗GPT를 한 3, 4년 썼는데 돈도 내고 요새 쓰는데 요새 속도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모두 다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올해 화두가 그 언디바이스 AI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계 중에 그냥 이런 GPU가 아닌 NPU가 있는 거면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질 것 같아요. 지금 클라우드도 하시지만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오라클도 하드웨어 쪽으로 디바이스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오라클도 하드웨어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서버라든지 뭐 워크스테이션 그런 스위칭 장비 다 공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 보니까 옛날에 이제 클라우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데 그래서 뭐 자율주행도 뭐 엣지 컴퓨팅을 하자고 그러는데 말은 많았는데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언디바이스로 가면
사실 한 번에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결론은 여기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저기였는데 올해는 계속 이 방송을 보셔야 돼. 왜냐면 새로운 게 막 생기지 않습니까? 요새 AI도 그동안 1, 2년 한 거는 작년일 수도 있어요. 올해 엄청나게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우리가 크라우드 그 코비드라고 그래서 좀 그냥 견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올해는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리스크도 하셔야 되고 스마트도 하셔야 되고 뭐 자재 이런 것도 AI 이런 거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주셨고요.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우리 저기를 좀 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여기 권순우님이 이경호 교수님이랑 굉장히 친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조타기 에지 보전 AI를 개발 중입니다. 차후 교수님한테 발표하신 챗봇으로 유지보수 하는 것이 개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봇 유지보수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거는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기 인더스트리얼 챗봇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나중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김수현님은 이제 오라클, 야, 여기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뭐냐면, 저도 여지껏 이거 하기 전까지는 오라클 그러면 마이닝이니 진짜, 저기까지는 알았어요. 크라우드까지. 그 다음에 ERP 이런 거는 제가 많이 했는데 MRO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CNG TV에 좋은 기회가 돼서 참여를 했는데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아니고요. 이런 산업군별 솔루션 그렇죠, 사실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 이 질문은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상준 님이 CIC에서 활용할 리스크 매니저에 대해서 예측 기존 데이터 상당히 필요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직접 저희 컨설턴트가 물론 여기 방송 같이 참여하고 있긴 한데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일단 기본인데 고객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CIC가 돌려드리는 AI 서비스의 양이 풍부하고 신뢰성이 있을 거고요. 고객이 갖고 계신 데이터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저희는 말 그대로 AI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작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as much as possible이고요.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드릴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 좀 거기에 맞는 형태의 어떤 조언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AI 경향이 퓨샷 있지 않습니까? 네. 노샷 솔루션도 있고 이제 하셔야죠 이제는 이거 데이터 많이 달라고 그러면 저는 좀 빅데이터 싫어합니다. 왜냐면 데이터 많이 다른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장고 끝에 그게 많으면은 결정을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일단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안상준님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데이터에 고민하시는지를 리스크 관련해서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들이 여기 이만규님이 플랜트 조선 분야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꾸준히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요거는 좀 원칙적인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은 거기 이렇게 좀 쓰시는 플랫폼 같은 거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유니티라든가 이런 것도 쓰시는 그러니까 기본 유니티 기반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도 쓰시고요. 언리얼은 시장의 요구가 요즘 유니티가 워낙 더 세가지고 저희들은 유니티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 질문이 복수 목적의 다중 제약 조건에서 최대한 시뮬레이션을 개발 중입니다. 초기에 야드, 종단 이런 쪽의 쉽빌딩 단계에서 운영, 외부 환경 데이터 모두 중요한데 연구 개발 및 실제 가능할 만큼 충분히
수집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맨땅에 그냥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한 인프라가 또 갖춰져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또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지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필요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요쪽이랑 좀 중복 저기 하시는 분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인하대학교의 컴퓨터공학에 네. 저기 조 교수님이라고 또 이게 VR 네네 조근식 교수님. 네, 그분도 비슷한 거 네네. 하시고 있습니다. 뭐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마 은퇴하셨을까? 예. 아니, 지금 뭐 네네. 사업하시니까. 네, 사업하시니까. 네. 자, 요게 이제 주로 제가 볼 때는 CRC 어드바이저가 관심이 의외로 많은데요. 우리 조 대표님도 뭔가 솔루션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데 아직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조 대표님이 하신 거는 좀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생소하실 거예요. 미테리얼. 근데 이름을 제가 마지막 질문은 그 이름을 메터리얼이라고 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처음 서비스 기획할 때만 해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배관제, 철강제 외에 다른 이제 엔지니어링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규격화된 자재들은 모두 다 이제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메테리얼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이라고 해서 마켓 메테리얼을 지었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하면서는 철강제나 이런 배관제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크고 이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배관제나 철강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저희 회사 이름처럼 그 이외에 다른 플랜트 자재로도 시장을 계속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연락 온 적은 있습니까? 대전에 있는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도? 조달청에서 연락 온 적은 없고요. 근데 다만 국영기업에서는 나라장터를 주로 쓰시잖아요. 근데 나라장터를 쓰시는 이런 국영기업들, 그러니까 공사 쪽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발주를 주시는 적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은 저희를 통해 주로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매를 빨리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조선 쪽에 보면 그 철판에 대한 이 예측, 이 이렇게 그렇죠. 프라이스 예측 맞습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이게 구매가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엄청난 이익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주식 예측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잘 이렇게 조금이라도 접목이 되면 훨씬 더 좀 제가 이제 좀 약간 사족인데 왜 사람들이 안 가냐면 이제 저희가 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 금속이나 이런 거를 전공을 했는데 필요하니까 이 큰 회사에서는 이제 잡아다가 구매 부서에다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이 엔지니어는 있잖아요. 여기 부서에 오면 좌천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 몇 번 봤어요. 우리 삼성 항공 그쪽에서도. 그래서 왜냐면 사고 일했을 때 엔지니어링 지식이 있어야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들은 안 가는 부서에 맞습니다. 거기서 견디면 외국 나가는 왜냐면은 이런 거가 외국의 지사에서 많이 지사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들 중에는 이쪽에 전문가들 많아요. 네, 이게 자재를 특수 자재를 많이 사야 되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 근데 그냥 구매부서라는 개념 때문에 이런 상대 같은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할 수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일단 이런 자재들 가격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니스트랑 조금 협업을 해서 그런 가격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측 모델을 만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다만 어떤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야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한 상태라서 그런 부분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첨언을 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가격에 대한 예측, 그다음에
조 대표님 하시는 서비스를 저희 CIC가 아마 같이 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을 도움을 드리는 거지 예측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은 이전의 가격에 대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오고 아울러 이제 향후에 이 벌어질 것들에 대한 뭐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가라든지 외부 요인이 너무 많아. 외부 요인들을 아까 말씀드린 세일가스라든가 예. 이거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거 그런 크라이테리아를 세팅을 좀 제가 컨설턴트는 아니지만 저희 CIC 서비스가 있으니 해놓고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돌려본 뒤에 가능성 여부를 이제 돌려드리는 거죠. 아까 몬테카를로 그렇죠. 기법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 리스크 하면- 매니지먼트에 저런 것도 있어요. 그 시나리오나 네, 네. 그 갑자기 뭐 다크호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맞아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거를 대비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해라.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재밌어요 이쪽은 예, 하다 그래서 보면은 그 리스크 관리자 그다음에 스케줄러라고 하죠. 음. 그런 직종에 대한 교수님 아까 구매 담당자도 그런데 그 못지않게 스케줄러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저가 글로벌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가면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그렇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거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교수님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 가면 자첸되는 그러니까 스케줄러도 그쪽으로 가면 왠지 자첸되는 느낌. 거기가 돈인데. 그래요. 네, 예. 그런 좀 국내 문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조금 활성화될 필요가 네네.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 관리는 사람이 하지만 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쪽이 아마 확충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추운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